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세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명사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하는데요. 제가 이전 강좌에서 영어를 구성하는, 영어의 단어를 갖다가 구성하는 8품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명사라고 했습니다. 왜 명사가 중요한가? 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명사는 영어로 none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존재의 이름. 자, 이 none, 이런 영어 단어는 되게 중요한 거 아니고, 여러분은 자, 명사가 어떤 뜻이냐만 알면 돼요. 어떤 존재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셀 수 있든 셀 수 없든, 만질 수 있든 만질 수 없든, 어떤 부르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명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명칭 하죠. 명칭. 할 때가 명이 이 명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르는 거에 대한 대상에 대한 이름을 뭐라고 한다? 명사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학교 있죠. 학교라는 건물을 놨을 때 그걸 그냥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건물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건 우리 학교야 하죠. 학교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School. School. 책은 뭐라고 부르죠? Book.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고 저를 뭐라고 불러요? 그냥 남자가 있네 그러지 않잖아요. 아, 조셉쌤이야. 조셉. 이런 경우는 다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명사라고 한다. 명사 중에서 특별히 이제 사람 이름은 고유명사라고 하는데 그 고유명사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좌 때는 설명 안 하고요. 나중에 좀 심화 강좌할 때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굉장히 쉽게 그냥 여러분이 명사가 뭔지 아예 모른다고 가정하시고 그냥 차근차근 처음부터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한번 잘 들어주세요. 자, 명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셀 수 있는 거랑 셀 수 없는 거가 있습니다. 셀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이게 좀 한자 용어인데 가산명사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가산명사. 셀 수 없는 것은 불가산명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불가산명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만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있죠. 문법책을 읽을 때 또는 다른 뭐 동영상 강좌 같은 거 들을 때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단순히 뭐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끝나면 안 되고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무엇인지 우리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 다 우리 뭐라고 한다? 명사라고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쪽을 좀 봐주세요. 우리가 영어 문장을 사람의 몸으로 비유한다 하면 우리 사람 몸에서 제일로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거 없으면 사람은 그냥 가차없이 죽는 거. 머리죠? 여러분 머리 없는 사람 다니는 거 봤어요, 밖에? 팔과 다리가 없는 분은 좀 있습니다. 그죠? 뭐 좀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다든지 또는 뭐 병으로 인해서 어떤 팔다리가 없으신 분들은 있으세요. 근데 그렇다고 죽진 않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없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절대 없죠. 그건 죽음이야, 그건. 그리고요, 목 있죠, 목. 목이 없는 사람 있어요? 그 머리랑 몸통이 붙어있는 사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 식도랑 어떤 폐를 연결하기 위해서 일단 목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으로 치면 머리와 같은 게 영어에서는 주어예요. 뭐라고요? 주어. 그리고 목과 같은 게 뭐다? 동사예요. 뭐라고? 동사. 그래서 주어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어 동사는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로보캅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로보캅이라는 영화 보시면 경찰이 범죄인들을 제압하다가 그 불의의 순직을 당해요. 순직을 당하는데 완전히 죽진 않고 뇌파가 살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스코프라는 회사가 이 순직한 경찰을 갖다가 수습을 해갖고 머리랑 목만 남겨놓고 밑에를 갖다 싹 그냥 이렇게 로봇으로 막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깬 다음에 눈을 딱 떠보니까 연구원들이 자, 당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하면서 버튼 하나 누르는데 머리랑 목 빼고 나머지가 그냥 다 기계로 그냥 쪼쪼쪼쪼쪼 막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오 마이 갓!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볼 수 있지만 목 밑으로는 아예 없는 거죠. 다 기계인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좀 잔인한가? 예, 잔인하면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영어 문장 맨 앞에 있는 거. 맨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주어. 영어를 S라고 씁니다. 이게 subject라고 그러는데요. 그 subject 그런 표현은 여러분이 알 필요 없고 그냥 S라고만 알면 돼요. 그 다음 V. 영어로 verb라고 그러는데 그냥 V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어민 강좌 수업 들을 때도 그렇고 회화 수업 들을 때도 그렇고 SV 이렇게 쓰는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그 S가 뭘 말한다? 주어. V가 뭘 말한다? 동사. 그래서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이 주어 있죠. 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밖에 없다? 명사밖에 없다. 자, 다시 영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다고요? 8품사 중에서 명사밖에 없다. 좀 정확히 보자면 대명사도 올 수 있긴 한데 대명사도 명사랑 같은 급으로 치기 때문에 명사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이 명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셀 수 있는 명사 가산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산명사가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우리 명사가 또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제가 밑에 자막으로 띄울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명사를 모르시잖아요. 명사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관사, 뭐라고요? 관사,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관계사, 대명사, 이 네 챕터, 이 네 가지의 문법사항을 다 자동적으로 모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관사 있죠.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관계사, 그리고 대명사, 이 네 가지는요, 오로지 명사가 있어야만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이 네 품사들은 명사만을 위해 존재하는 품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명사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셔서 명사에 대한 이해가 똑바르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품사들은 어떻게? 짜자자자자 다 틀리게 돼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 저 쌤은 왜 그렇게 이렇게 명사 중요하다 그 얘기만 반복하지? 그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영어 문법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스스로 깨달으실 거예요. 아, 조셉쌤이 그래서 저걸 강조했구나 아실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오늘 관사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관사는 오로지 명사 앞에만 붙는 겁니다. 다시 한번 관사는 오로지 명사 앞에만 붙는다. 그런데 관사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어라는 게 있고 더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어가 있고 더가 있다. 그런데 좀 어려운 말로 어를 부정관사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부정관사. 이 부정이란 말이 한자용어긴 한데 부정 탄다 그 부정이 아니에요. 그 더럽다는 부정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다. 막연한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책 있죠. 그 많고 많은 책 중에 나 베개 대신에 나는 책을 읽지 않고 그냥 베고 자는 사람이거든.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혹시 있나요? 책을 베고 자야 잠이 잘 와. 그러면 책 아무거나 줘봐 아무거나. 그러면 그 책은 뭐다? 부정관사가 붙겠죠. 그러면 나한테 책 하나 줘봐. Give me book 그러면 안 돼요. Give me book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책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책은 셀 수 있기 때문에 어가 붙든 더가 붙든 꼭 붙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야 그냥 아무거나 책 하나 줘. 그러면 어떻게 된다? Give me a book. 다시 한번 Give me a book. 좀 빨리 발음해서 Give me a book. Give me a book.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 그 책 있지. 어저께 내가 베고 잤던 그 책 너무너무 좋더라. 잠이 솔솔 잘 오던데 그 700페이지짜리 나 그거 책 하나 줘봐. 그 책. 그러면 말하는 나나 듣는 사람이나 어떤 책인지 알 수 있죠. 그럴 때 쓰는 게 더라고 그래요. 더는 정관사라고 그러는데 정관사는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영작할 때 그 책 줘봐. Give me the book. 다시 한번 Give me the book. 좀 빨리 발음해서 Give me the book. Give me the book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부정관사 어랑 정해진 정관사 더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마시는 거 우유인데요. 제가 우유를 좋아해서 그러면 우유는 영어로 뭐예요? 밀크죠. 밀크인데 우유를 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유를 580만 방울 이렇게 세요? 셀 수가 없잖아요. 우유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명사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이런 우유, 치즈, 그죠? 이런 셀 수 없는 것들은 다 어를 붙일 수 없고요. 더안 붙습니다. 뭐 안 붙는다고요? 더 안 붙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부정관사 어는 반드시 셀 수 있는 가산명사 하나만 붙고요. 정관사 더는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에 다 붙어요. 단 조건은 뭐다?
뭔가를 특정하게 지칭해야 돼.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어렵지 않네요. 예.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문장으로 해볼게요. 그냥. 저 우유 주세요. 그럼 어때요? 막연하게 그냥 우유 주세요. 나 우유 마시고 싶어. 뭐 서유로요, 뭐 파스텔 우유 상관없어요. 우유만 주세요. 그러면 give me milk. 뭐라고요? give me milk. 근데 그냥 그렇게 쓰면 또 안 되는 이유가 그렇죠?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give me milk 그러면 우유를 손에 담아서 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안 되잖아, 그게. 그러니까 컵에다가 담으면 give me a cup of milk. 다시 한번 give me a cup of milk. 글라스에 담으면 give me a glass of milk. 다시 한번 give me a glass of milk.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glass of, a cup of 같은 거를 좀 어려운 말로 조수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용어는 나중에 또 제가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요거만 알아두세요. 그냥 막 밀크 그러면 안 되고 앞에 한정할 만한 뭐가 붙어야 된다. 어쨌거나 얘는 붙을 수 없다. 다시 밀크 앞에는 얘는 붙을 수 없다. 알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우유 줘봐. 그 우유. 그러면 그때는 give me the milk. 뭐라고요? give me the milk. 그건 돼요. give me the milk. 그 우유 줘봐. 그거는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불가산 명사 있죠? 불가산 명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제 사람 이름 있죠? 고유 명사도 있고 이 방금 말씀드린 우유 같은 물질 명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 단어 뒤에 s를 붙일 수가 없어요. 이 셀 수 있는 가사명사 s 붙일 수 있거든요. 책 한 권이 뭐죠? a book. 책 두 권은 two books.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밀크 같은 경우는 우유 한 잔은 a glass of milk인데 우유 두 개를 two milks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쓸 수가 없다는 거야. 그걸 명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지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어인데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밖에 없고 그 명사에는 두 종류가 있다. 셀 수 있는 가사명사와 셀 수 없는 불가사명사가 있다. 근데 셀 수 있는 가사명사를 하나를 지칭할 때는 어가 붙고 그죠? 두 개를 지칭할 때는 어가 빠지고 그 명사 뒤에 s가 붙는다. 그리고 특정한 거 어떤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쌍방이 알고 있는 특정한 걸 가리킬 때는 정관사 더가 붙는다. 그리고 셀 수 없는 불가사명사의 경우는 절대로 부정관사 어가 붙을 수 없고 정관사 더만 붙는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퀴즈를 내드릴게요. 퀴즈가 지금 6개가 있는데 자, 지금 학원 수업이라고 여러분 지금 제 앞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노트나 펜 있으신 분 있죠? 노트와 펜 있으신 분은 쓰세요. 쓰셔갖고 지금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거든요. OX 퀴즈인데 OX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자, 다 해보셨나요? 자, 1번부터 보기로 하죠. This is a book. 이것은 책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책은 여러분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어요? 책 셀 수 있죠? 책 뭐 한 권, 두 권, 100권, 1000권, 만 권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연한 책 하나를 가리킬 때 이렇게 부정관사 어 붙여서 This is a book 쓸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It is the water. 이것은 그물이다. 돼야 안 돼요? 이것도 맞아요. 자, 물은 물인데 예를 들어서 This is all water 그러면 안 되겠죠. 어 붙일 수는 없습니다. 물은 셀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특정한 물, 그물 할 때는 더를 쓸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I have the pen. 나는 그 펜이 있습니다. 그 펜. 너 어저께 나한테 빌려준 펜. 그 펜이 있다. 지금 있다.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서로 쌍방이 알고 있죠? 그럴 때 붙는 게 관사 더인데 펜은 여러분 셀 수 있으니까 관사가 붙습니다. 꼭 붙는데 막연한 거 하나 할 때는 어펜이지만 서로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알고 있을 때 특정한 펜 가리킬 때는 더가 붙죠? 얘는 맞습니다. 맞고요. 4번. Do you have a coffee? 너 커피 있니? Do you have a coffee?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커피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 명사라고 해서 이렇게 어를 붙일 수가
없다. 알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물처럼 커피도 그 커피, 바로 그 커피 했을 때는 Do you have the coffee? Do you have the coffee? 그거는 돼요. 5번. Andrew is here. 앤드류가 여기 있다. 앤드류 여기 있다. 앤드류 여기 있어. 돼야 안 돼요? 띠 틀렸습니다. 앤드류는 무슨 명사? 고유명사. 조셉처럼 부르는 사람 이름 있죠?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앤드류는 한 명이기 때문에 그 많고 많은 앤드류 중에서 우리가 지금 내가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우리가 지칭하는 앤드류는 한 명이기 때문에 언을 붙일 수가 없어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6번. Can you give me a salt? Can you give me a salt? 나한테 소금 좀 주시겠어요? 소금 좀 줄래요? 맞을까 틀릴까요? 띠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salt 소금 있죠? 여러분 지금 소금 셀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셀 수 있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소금 뚜껑을 딱 쭉 부은 다음에 한 톨, 두 톨 세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선생님 다 셌어요. 이거 320개야. 총 320개.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건 본인 생각이고 영문법에서는 셀 수 없는 거로 쳐요. 소금은 물질이기 때문에. 아까 물하고 커피 있죠? 그런 거랑 같은 급으로 쳐요. 그래서 셀 수 없는 거로 치기 때문에 어가 붙을 수가 없다. 근데 그럼 어떤 학생들은 좀 똑똑한 학생들은 이제 지금 질문이 나올 거야. 쌤 그러면 아까 어는 붙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커피처럼 어는 붙을 수 없지만 바로 그 소금 거기 있는 그 소금 좀 나 집어줄래? 나 좀 스테이크에 뿌려야겠는데 그럴 때 더는 붙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Can you give me the salt? Can you give me the salt? 그 소금 좀 집어줄래요? 나한테 줄래요? 맞습니다. 쉽죠? 그래서 오늘 이것만 여러분 알아도요 굉장히 은근히 많은 걸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만 잘 잡으셔도 나중에 영어 일기 쓰실 때 생활영어 여러분 스피킹 하실 때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고요. 큰 도움이 됩니다. 알았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동사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